부장님, 신용플러스가 정식 오픈했습니다. 신용플러스? 이게 돈이 됩니까? 이게 신용이 도움이 됩니까? 신용플러스, 신용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이승훈입니다. 1월 13일 신용플러스가 정식 오픈되었습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 신용상담 체계를 강화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문제 악화를 예방하고 조속한 재기 지원을 돕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신용플러스의 주요 기능은 신용관리, 1:1 상담, 채무 진단 등의 기능을 통해 내 신용을 관리해주는 앱인데요. 대체로 내 신용을 관리해준다고 하면 네이버, 카카오, 토스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신용플러스의 신용관리는 이들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서비스입니다. 일반 신용관리 서비스는 신용상태, 신용도를 조회하여 결국 금융상품을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신용플러스는 내 신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전문가와 1:1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신용관리 서비스와 목적성이 다른 거죠. 요즘 핀테크라고 해서 금융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졌다고 하지만 그거는 신용이 좋고 금융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고객에 한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에 연체가 생겼어요. 포털에 카드 연체라고 검색하시면 개인회생 파산 광고, 불법 대부업 광고, 불법 대환대출 등등 필요한 정보를 전혀 얻으실 수가 없습니다. 신용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어디서 도움을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신용 문제에 대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신용플러스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직접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신용플러스를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통해 메인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앱 구조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심플하네요. 메인 기능은 1:1 상담 예약, 신용점수 조회, 신용진단 등이 있네요. 우선 신용점수를 먼저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뉴에서 신용조회. 점수가 바로 나왔네요. 나이스는 945점, KCB는 1000점.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신용진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스와 KCB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기관은 두 곳으로 각각 신용점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두 가지 신용점수를 모두 관리하셔야 합니다. 최근 1년간 신용점수 변동 그래프가 보이고요. 카드값, 대출, 추정소득, 평균 대비 등등 소득을 제외하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소득은 현재 기준은 아닌 것 같네요. 아래쪽 신용 분석 리포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환 이력, 부채, 신용 형태, 거래 기간이 신용도에 반영되는 비중을 보여주고 상세 내용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 점수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포인트를 잡기 좋을 것 같습니다. KCB와 나이스 모두 신용 진단의 대략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상세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스마트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KCB는 신용 이용 패턴을 방사형 그래프로 데이터를 통해 시각화해서 보여주니 내 신용에 대한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KCB는 신용 향상 1:1 코칭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개인마다 다른 신용 상태에 따라 신용 전문가와 맞춤형으로 분석하여 리포트로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결과는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신용 진단은 나이스와 KCB에서 일반인에게는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직접 가져와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 신용 점수, 카드, 대출 내역, 소득, 신용 이력까지 한눈에 보여주고 즉석에서 신용 점수 올리기 기능까지. 신용 진단 정말 성능 확실하네요. 이제 신용평가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내 스스로 신용 진단을 해볼게요. 내 신용 진단하기에서 신속 진단으로 들어가 주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본상 거주지를 입력해 주세요. 거주지를 입력하는 이유는 지역별 면제재산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소득은 단순히 월급이 아닌 세후, 월 평균 소득으로 입력해 주셔야 정확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부양가족은 없음으로 입력해 주세요. 월 지출액은 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생활비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에서 채무 상환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재산 금액과 임차 보증금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채무 금액은 무담보 채무 금액과 담보 채무 금액을 구분해서 넣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0을 넣어주세요. 자, 결과창이 나왔는데요. 신용평점은 방금 진행한 나이스 진단을 가져와 보여주고 있고
신속 진단에서 직접 입력한 값을 통해 재무 상태, 채무 과중도, 채무 조정 제도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에 연체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가져와 상황에 맞는 채무 조정 제도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연체가 없어 만약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다면 법원의 개인 회생만 이용할 수 있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와 1대1 상담을 바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상담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메뉴에서 상담 예약하기로 들어가 주세요. 상담 분야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저는 신용 재무 관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상담 기관이 나오는데요. 상담 기관별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세 보기를 통해 내 상황에 적합한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 기관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상담 내용은 상담사분이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 간략한 현재 상황과 궁금하신 내용을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이제 예약한 시간에 상담사분이 전화를 주실 텐데요. 예약한 시간에 오는 전화는 모르는 번호라도 잘 받아주세요. 이외에도 신용플러스는 전문가 Q&A, 신용뉴스, 신용교육 등 신용 문제를 해결해줄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플러스,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만점에 가까운 고객 경험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만약 신용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앞으로 신용플러스에서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